자, 계속해서 C++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우리가 C++에 있는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함수나 나아가서는 이제 클래스를 한 번만 작성을 해서 그거를 그 내부적인 타입들이 바뀌어도 우리가 그걸 자동적으로 새롭게 컴파일러가 생성해서 사용을 하니까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 높다라는 거죠. 한 번만 작성을 하면 내부적인 타입이 바뀌어도 그거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요 부분은 지금 많이 해결이 된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는 이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컴파일러에 따라서 잘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 책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거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크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눅스 환경에서 윈도우즈 환경으로 왔다던가, 아니면 그 컴파일러 환경이 바뀐다던가, 뭐 아니면 그, 뭐 이랬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템플릿 만들었을 때 이제 컴파일 오류와 디버깅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이게 구체화가 어려운,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경우나 구체화를 했지만 실제로 컴파일을 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에러가 굉장히 그 뭐라 할까,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그만 에러인데, 조그만 문제인데, 그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출력이 나옵니다. 프린트 에러 출력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그걸 딱 보고서는 일단 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뭔가 하나 조금 뭐 틀렸는데 뭐 엄청나게 뭐가 이렇게 찌글찌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힌트는 이제 한 개, 두 개 정도가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단 파악은 할 수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너릭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그 일반화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너릭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자바나 C# 등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용자가 많이 늘은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구체적으로 이제 제너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동적 그 타입 바인딩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적 타입 바인딩 기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타입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지지 않는 기법이기 때문에 뭐 제네릭 프로그래밍 기법을 어느 정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좀 과장하자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스탠다드 템플 라이브러리 같은 기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방법을 사용해서 몇 가지 이그젬플을 더 한번 그 구현을 해보는 예제를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 이제 템플릿을 보지 말고 일단 그러니까 사용하실 함수를 먼저 보게 되면, 자, 인테저로 ab라는 숫자가 있고 캐릭터로 cd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얘네들 간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비거라는 동일한 이름의 함수 이름을 사용을 하고 싶을 거고, 그죠? 굳이 동일한 개념적으로 동일한 일을 하는데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템플릿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타입에 따라서 C++의 오버로딩 함수 중복을 사용해서 두 번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됩니다,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인테저나 캐릭터 말고도 다른 경우에도 이 함수를 많이 사용할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를 타입마다 이거를 구현한다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물론 내부 코드가 거의 동일하고 간단하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그죠?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냥 타입만 쫓아다니면서 고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교적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기서 이제 길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하나의 방법,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완벽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알고리즘이 살짝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모든 오버로딩된 함수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고쳐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함수에서 고쳐져 있고 어떤 함수에서 고쳐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돌릴 때 뭐 어떤 경우엔 잘 동작을 하고 어떤 경우는 잘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디버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템플릿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뭐 동작하는 거야 당연히 이게 뭐 비거의 결과는 50이고 뭐 큰 거는 G가 나온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상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서 이제 요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T라는 걸 그 타입을 추상화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인테저 타입에서 요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저 b가 가로 열고 인테저 a, 인테저 b라는 함수를 만들고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타입에 대해 있는 인테저라고 표시된 부분을 t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t라는 그 제너럴한 타입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거기다 템플릿 쓰고 클래스하고 t를 하나 써주면 됩니다. t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쵸? 만약에 이렇게 일반화된 타입이 두 가지다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 t1, 클래스 t2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반화하는 거니까 일반화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그 머리가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만약에 그게 좀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특정한 타입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거기서 일반화하고 싶은 타입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요게 템플릿이라는 걸 표시해주는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dd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또 템플릿으로 만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인자는 어레이가 되고요. 두 번째 인자는 어레이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은 타입이 변경될 수 있는 타입이지만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은 인테저라는 타입, 하나의 타입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함수 내용은 요 어레이에 있는 모든 엘리멘트에 되어 있는 값을 다 합쳐가지고 그것의 합섬을 리턴하는 거고요. 자, add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su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에서 add라고 돼 있으니 그냥 add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부분에 있는 어레이의 타입이 어레이의 엘리멘트의 타입이 일반화된 t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이 인테저는 그냥 인테저만 고정되어 있는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테저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턴은 이 어레이의 타입에 따라서 다른 타입을 리턴하기 때문에 t라고 쓰시고
이렇게 이게 템플릿이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템플릿 꺽쇠 뭐 저거를 이제 레스라고 얘기해야 할 텐데요. 꺽쇠 클래스 T 그래 꺽쇠로 닫기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을 복사하는 제너릭 함수를 만들어 봐라.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add라는 함수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array가 있고 인테저 어레이도 있고 캐릭터 어레이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더블 어레이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mcopy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인자는 복사를 할 소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인자가 복사를 받을 데스티네이션이 되겠죠. 어레이가 두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테저가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앞에 인자의 타입과 두 번째 인자의 타입이 어레이의 타입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수를 더블로 바꿨고, 그죠? 정수 어레이를 더블 어레이로 복사를 했고, 캐릭터 어레이를 이가 뭡니까? 캐릭터 어레이를 캐릭터 어레이로 또 복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는 타입이 같고, 앞에 있는 건 타입이 다른데, 자, 이거를 그러면 따로따로 구현을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T1, T2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요거랑 타입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이 T1, T2 타입이 같아도 동일한 타입 T로 같아도 문제는 없겠죠. 이게 좀 더 일반적인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타입 1, 타입 2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타입이 다를 때 요게 인테저 첫 번째 게 인테저고 두 번째 게 더블일 때도 쓸 수 있고 첫 번째 게 캐릭터고 두 번째도 캐릭터인 경우도 쓸 수 있다. 즉 말해서 굳이 여러분들이 요거를 mcopy 하시고 여기 t, t 이렇게 int 이렇게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타입이 t1, t2가 타입이 같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르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제너럴한 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 모든 경우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인데 이제 프린트라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그 프린트라는 함수는 어레이를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어레이를 전체를 다 출력을 하는 함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프린트를 사용하는 얘는 x는 정수였고요. 두 번째는 더블 어레이를 사용을 했고 세 번째는 캐릭터 어레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템플릿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프린트라는 함수인데 어레이가 타입은 모르겠지만 어레이가 들어가고 인테저가 돼서 for로 개수 n만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뛸 때마다 탭키를 넣어서 간격에다가 공백을 추가해 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봤더니 어떤 이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첫 번째 프린트는 1, 2, 3, 4 5가 출력이 됐습니다. 인테저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더블을 출력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시켰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게 캐릭터 타입이니까 캐릭터가 당연히 출력이 됐죠. 근데 1, 2, 3, 4, 5, 6에 대한 캐릭터를 ASCII 코드로 따져보니까 이런 이상한 이런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이 출력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일부러 이렇게 그 특수 문자가 이렇게 캐릭터 형태로 나오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래 바랬던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요거는 그냥 캐릭터를 출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내가 여기서 사용할 그 인테저의 크기가 0부터 255까지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걸 캐릭터를 사용을 한 거다. 단지 길이 때문에 캐릭터를 사용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바람직한 출력 결과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다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경우와 거의 이제 동일하지만 약간 얘만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요.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그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나머지들은 그냥 템플릿으로 가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인테저 어레이나 더블 어레이로 돼 있는 것들은 그냥 얘네들은 템플릿으로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얘만 별도로 함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가장 쉽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캐릭터인 경우만 오버로딩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출력할 때 뭐 전혀 거의 달라지는 것이 이것만 하나 이제 추가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뭐냐 하면 컴파일러가 이 프린트 그 다음에 캐릭터 어레이와 인테저를 사용하는 요거를 컴파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요걸 템플릿을 찾기 전에 우선 요것에 맞는 즉 프린트라는 이름과 첫 번째 인자는 캐릭터 포인터, 그죠? 캐릭터 어레이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인테저를 사용하는 그런 함수가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으로 찾기 전에 얘를 찾아가지고 얘가 있으니까 얘랑 연결을 시켜서 얘가 실행되도록 컴파일을 하고 링크를 해 놓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위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인테저 어레이와 인테저 그 다음에 더블 어레이와 인테저를 사용하는 일단 함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함수가 없죠.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찾아하면 템플릿을 찾는 겁니다. 템플릿 중에 함수 이름이 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렇게 그 general array 타입이고 어떤 타입의 array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인테저 사용하는 게 있는 게 찾았으니까 거기가 있으니까 요걸로 해서 발견된 걸 가지고 요거를 함수로 오버로딩 함수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죠? 두 개로 인테저를 사용하는 오버로딩 함수, 그 다음에 더블을 사용하는 오버로딩 함수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오버로딩이 하나의 그 프린트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게 이 컴파일러의 동작 순서가 우선 오버로딩 된 함수가 해당되는 함수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게 없을 경우에 템플릿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동작을 한다.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템플릿 함수를 만드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함수뿐만 아니라 클래스도 우리가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계속 책에서 제네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거슬리고요. 템플릿 클래스를 만드는 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템플릿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이제 일단 클래스니까 선언과 구현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선언 안에 이제 구현을 다 포함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myStack이라는 템플릿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 이 스택이라는 거는 뒤에다 설명을 하겠지만 스택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어레이가 이렇게 차 있는데 여기다가 그 입력을 하게 되면 제일 밑에서부터 하나씩 차 올라오고요. 그죠? 하나를 넣으면 여기 하나를 더 넣으면 그 위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올라오고 이거를 빼내갈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빼내는 거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자, 이런 걸 만드는데 이제 그게 최대 100개가 들어가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100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 TOS는 top of stack.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들어있는 그 내용 중에 가장 그 인덱스 상위로 가장 그 큰 값이 어디냐라는 걸 표시하는 게 TOS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와 그 다음에 푸시 함수, 팝 함수가 있는데, 푸시 함수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를 푸시해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고요. 팝이라는 것을 꺼낸다, 팍 뽑아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어넣을 때는 이제 새로운 엘리멘트를 이렇게 타입을 해서 집어넣고요. 리턴 받을 때는 그 해당된 타입을 받겠죠. 자, 그래서 이런 스택은 인테저 스택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더블 스택, 더블 프레시전 스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스택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래스별로 다 만드는 건 굉장히 노가다가 심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타입을 뉴트럴하게 제네릭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 이렇게 하시고, 템플릿 클래스인 경우는 꺽쇠 하시고 그 들어갈 타입을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해당된 클래스가 만들어진다. 즉 말해서 인테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런 클래스가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더블이 들어가 있는 그런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클래스를 앞에서 함수를 생성하는 것처럼, 중복 생성하는 것처럼 컴파일러가 만들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템플릿 클래스 D를 하시고,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클래스 이름하고 템플릿 쓰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타입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리턴되는 템플릿 T를 쓰시고, 이거 보통 여기 줄 바꾸기를 하죠. 줄 바꾸기를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리턴 타입,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제너릭 타입의 그 값을 이렇게 꺽쇠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할 때 이렇게 선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방법은 일반 클래스와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푸시를 하시면 3이란 값이 들어가고 팝이라고 하면 들어간 값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3.5라는 값이 들어가고 팝을 하면 다시 3.5라는 값이 튀어나오겠죠.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넣고 하나 빼고 하나 넣고 하나 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드린 것을 좀 완성을 좀 시켜 볼 텐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템플릿 클래스 선언이 앞에서 보신 선언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클래스 클래스의 멤버 함수들의 정의가 이렇게 3개가, 함수가 3개니까 3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림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게 100개가 있는 거죠, 형제. 이게 어레이가 100개니까 이게 100개가 있는 거고, 이게 100개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시작하면은 생성이 됐을 때는 탑 오브 스택이 마이너스 1인가. 그러니까 현재 가장 최근의 것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비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푸시를 하게 되면 이제 99라는 건 이제 어레이를 다 사용했다는 거니까, 일단 일반적인 경우는 TOS 꼭대기를 하나 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엘리멘트를 채워 넣습니다. 여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푸시를 하게 되면 POS를 플러스 해가지고 0 하나 증가시키고 거기다가 필요한 내용을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POS를 플러스해서 하나로 증가해서 1이 되겠고,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POS가 99면은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에러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지금 쓸 단계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팝인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POS가 현재 지금 여기가 내용이 채 있는 거니까 요거를 리턴을 해주고 리턴할 걸로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POS를 하나 빼줍니다.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팝을 하게 되면 요거를 빼주고 POS를 하나로 줄입니다. 그리고 또 달라 그러면 더 이상 없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없는 거니까 여기서는 다시 에러를 리턴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된 겁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시험에도 이런 정도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시험을 낼 테니까 요 코드는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를 한 다음에 엘리멘트를 데이터 어레이에다 복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를 하기 전에 일단 복사를 할 거를 복사를 하고 그러니까 리턴 할 걸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게 후치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빼지는 값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자, 사용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인테저로 스택을 만들 때는 이렇게 꺽쇠하고 마이스택에다가 꺽쇠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더블로 사용할 때는 마이스택에다가 꺽쇠하고 이렇게 더블로 쓰시면 되겠고, 캐릭터 쓰실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꺽쇠하고 캐릭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로컬 객체를 이제 로컬 변수로 만드는 거고, 이렇게 힙에다가 우리가 new 연산을 사용해서 만들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타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생성자를 어떤 거 쓸지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자 없는 생성자를 사용한다는 걸 표시해 주시고 하시면 이제 그게 생성이 된 다음에 포인터가 리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를 푸시도 할 수 있고 팝도 할 수 있고 푸시하고 팝도 하고 푸시하고 팝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3을 넣으면 팝을 하게 되면 3이 튀어나올 거고요. 3.5를 푸시를 하게 되면 3.5가 나올 거고 L을 넣으면 A가 나오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신 것 같이 뭐 인테저나 더블이나 캐릭터 같이 빌트인 타입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도 요 스택에다가 클래스 템플릿 클래스에 집어넣고 백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 타입은 빌트인 타입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사용자 클래스도 되고 뭐 스트럭처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이그젬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했고요. 포인트라는 거는 x, y 2차원 상에서의 좌표값을 그 멤버 변수로 갖는 그런 객체 클래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포인터를 인자로 그 내용물 타입으로 사용하는 그런 스택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그죠? 포인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타입에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포인트라는 사용자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포인터를 사용을 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힙에다 만들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푸시한 거고요. 팝을 해서 다시 내용물을 보겠죠. 그러니까 크기 3짜리 인테저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걔네들에다가 값을 0, 20, 30으로 채우고 0, 20, 30이 아니라 0, 10, 20이죠. 0, 10, 20으로 채우고 0, 10, 20으로 채운 다음에 그것의 어레이를 우리가 스택에다가 푸시했다가 다시 팝을 해서 그거를 찍어보면 당연히 원래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이겠죠.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포인트를 2,3이라는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또는 빈 걸 만들어 놓아서 그걸 푸시를 했다가 다시 뽑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하고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쇼를 하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객체 포인터를 우리가 인자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작은 비슷하게 하겠죠. 10,20이라는 포인터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다가 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링 같은 이런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디파인한 클래스는 아니고 스탠다드 클래스이지만 이런 것도 넣었다 뺐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입에 제한이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입이 제너릭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타입이 이렇게 두 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이 꺽쇠 안에다가 이렇게 각각 써주고 해당된 타입에다가 해당된 위치에다가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템플릿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있지 않고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클래스인데 그 클래스 안에 두 개의 다른 타입을 가지고 있는 인자를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값을 이렇게 정수와 더블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걸 레퍼런스로 이렇게 받았네요.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값을 읽어왔고요.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캐릭터와 플로트 이렇게 이런 타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른 타입을 사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건 뭐냐면 템플릿을 사용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이제 컴파일러가 푸는 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푸른 다음에 그거를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러 발생하는 게 여러분들이 짠 게 아니라서 컴파일러가 한번 바꾼 것에 대해서 그죠? 템플릿을 가지고 코드 제너레이션을 해놓고 그 제너레이션 된 코드에서 컴파일 하다가 에러가 난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제너레이션 된 결과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는지 이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드려 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마이스택이라는 템플릿 클래스에 이 프린트라는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함수는 현재 지금 이 스택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자 한 건데요. 그래서 인덱스는 현재 제일 위부터 해서 마이너스로 오면서, 그죠? 예를 들어 현재 TOS가 3이면 3, 2, 1, 0까지, 그죠? 그렇게 데이터를 순서대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함수를 추가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문제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테저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프린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러분이 직접 만든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제가 구체적인 코드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걸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보시면은 앞에서 했던 코드를 그대로 마이스택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클래스를 여기다가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라는 함수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컴파일 하게 되면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해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웃풋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리눅스나 이런 데서 GCC를 컴파일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에러가 나옵니다.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서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갖고서 뭐가 에러인지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다행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아웃풋을 정리를 해서 이 에러 리스트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그렇게 되면 딱 하나가 에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바이너리 insert operator, no operator found which take a right hand a friend of type of point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오퍼레이터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게 인서트 오퍼레이터죠. 인서트 오퍼레이터의 그 오퍼랜드 타입, 그러니까 인자죠. 결국은 인자가 포인트로 되는 그런 오버레딩된 함수가 오퍼랜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43라인에서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3라인을 여러분이 찾아가면 어디냐면 43라인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어디가 문제인지. 그게 그러니까 디버깅 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냐면, 자, 여기다가 이거를 문제를 확인하시려면 여기 t에다가 뭘 바꿔서 넣어 보시면 되냐면, 자, 포인트라는 걸 넣어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라는 걸 포인터를 넣어서 보면 이게 결국은 이 데이터라는 놈이 포인터 타입인데, 포인터 타입의 놈이 요거를 익스트랙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 돼 있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이 포인터에다가 어디 있습니까?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포인터에다가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사용해서 이 부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조금 복합적인 문제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코드를 잘 참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뭐 아주 복잡하진 않지만 그것도 단순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해야 되는데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하기 위해서 이 오퍼레이터는 이제 이 인서트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인자는 아웃풋 스트림, 그죠? 스탠다드 IO 스트림이니까 스탠다드 IO 스트림은 객체고 그게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타입은 OS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로 두 개를 받고요. 그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의 첫 번째 인자는 아웃풋 스트림이고 두 번째 인자는 포인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리턴 할 때 입력받은 아웃풋 스트림을 그대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다음 오퍼레이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을 해줘야 되고요. 이 출력은 x하고 y를 출력을 이쁘게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x하고 y가 뭐예요? private이죠. private이기 때문에 이 private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friend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friend로 선언을 해주고 선언을 해줘야 이 x하고 y를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력받은 것은 그대로 output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메인 부분의 코드는 수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컴파일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3이 들어가서 3이 나왔고
10.2들에서 10도 나왔고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출력해 보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템플릿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